안녕하세요. 오늘 지에넌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주가를 내리는 것은, 더 하락시키는 것은 물량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물량을 내놓겠습니까? 겁을 줘야겠죠. 공포심을 동반해야 됩니다. 공포심이 동반되려면 주식에서는 하락시키는 것밖에 없죠. 자, 보시면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일자로 여기에 매물이 가장 많다는 건데, 자, 이 자리에 매물이 많다는 것은 이 위로는 대부분 수익인 자리라는 겁니다. 수익 구간들인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물량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주가가 조금씩 계속 떨어지면 어떨까요? 개인들이 슬슬 불안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챙기자 하고 물량을 내놓겠죠. 물량을 확보해야 작전 세력의 수익이 커지고 주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작전의 첫 번째 순서인데, 밑에 매물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공포심을 계속 주기 위해서 주가를 연속으로 하락시킨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매물들을 제외하고 좀 보면은 이렇게 폭등한 때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보면 물량이 위에 쌓여 있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위에 쌓여 있죠.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손실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물량을 내뱉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포심만 살살살살 주는 겁니다. 작전 세력이 빠져나간 척 죽은 종목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빠져나간 것인가 오비브를 봤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꺾이긴 꺾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데 OBV 지표가 횡보한다 또는 우상향한다 라는 것은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OBV 그냥 설명에도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석.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OBV는 횡보할 경우 조만간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얘네 물량 확보하려고 야금야금 모으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은 거죠. 자, 주도 주체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물량 간수하시면 되겠고요. 물량 안 뺏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반등을 연출할 텐데 이때 우리가 고점에 털어 넘기면 되는 거죠. 아니, 고점에 세력이 털어 넘기기 전에 우리는 이쯤에 탈출을 해야겠죠. 자, 요 꼭대기에서 탈출하려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자, 주도 주체 세력이 여기서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도 여기서 갑자기 이걸 보고 따라서 팔려고 한다. 근데 그럼 받아주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주체는 또 심지어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겠죠. 이걸 여기서 터는데 우리의 거래가 여기서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 꼭대기에서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내지는 뭐 마이너스 4% 이런 데다가 매도를 걸어둬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세력의 이탈의 흔적을 포착했을 때. 사실 작전주기 때문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포심을 주는 이유를 알았고요. 물량 확보였죠. 그리고 그 자료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렴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량 간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반등이 한번 나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몇 프로가 될까? 이게 아니라 매도 타점에 대한 흔적을 찾는 것. 자, 한번 반등할 때까지 딱히 안 지켜봐도 됩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작전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분봉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세력의 이탈의 흔적을 찾았다. 마이너스 3% 바로 매도 주문 걸어놓는 겁니다. 자, 이건 전량 매도의 전략이고요. 내가 가진 주식을 지에너 에너지에 대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5%뭐 이렇게 매도를 거는 거고요. 자, 분할 청산 가능하신 분들, 자, 만약에 여기가 꼭대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세력이 이탈할 자리. 아, 근데 여기 올랐다가 방 맞았다. 그리고 여기 거래가 실렸다. 팔릴 때.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여기에 또 저항을 똑같은 자리에 받았다. 그럼 자, 여기에는 1차로 분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1차 분할 청산을 하고 나서 다시 내려갔다. 여기서도 거래가 실렸고. 자,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많은 거래를 동반하더니 돌파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 1차 분할 매수.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지받았다. 또 매수. 2차 분할 매수. 다가 반등한다. 그럼 또 여기는 꼭대기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반복하면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차트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분봉을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차트를 들여다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분할 청산 전략으로 좀 가시고요.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전업 주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대기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꼭대기에서 세력의 이탈을 발견했을 때 여기서 저항 맞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5% 이런 식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전략 매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626-1822번으로 GN원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세력의 이탈 흔적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에 대한 근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할 매도 타점. 여러분이 전량 매도를 해야 될지 분할 청산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각자 비중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매도가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단타 가능하신 분들 이런 작전주에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타가 가능하시면 또 매수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에너 에너지는 이제 크게 달리 볼 게 없습니다. 매도 타점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세력과의 눈치 싸움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한 욕심보다는 냉정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면 작전 세력이라는 버스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전주에서 탈출했을 때, 작전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자, 이런 대주주가 작전 세력인 거랑, 그리고 그냥 종목의 주가를 주도하는 주도 주체, 요 세력이랑 다릅니다. 뭐, 작전이 아닌 종목이 어딨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에넌 에너지나 뭐 EV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은 기업 자체가 작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그냥 종목 안에 투자자로서 그 자금이 많기 때문에 세력으로 불리는 그런 집단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의 세력들은 있지만 그 지에너 에너지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사냥꾼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작전주에서 탈출했을 때 이제는 재무도 탄탄하고 전환사채나 유중으로 장난치는 작전주가 아닌 기업의 가치가 높은 매력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물론 작전주인 걸 알고 매매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뭐 당연히 작전주인지 모르고 매매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요새 탄탄한 기업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흔적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알아서 올려줄 거고 이제 우리는 매도만 잘하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장에 이제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알려면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계 경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이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자, 코로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자, 우리나라의 병상이 잠깐 수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확진자 수가 국가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이 되는 요 네 가지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테마만 대장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국가는 곡창지대입니다. 세계로 곡물과 사료를 수출하죠. 자, 그래서 곡물과 사료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뭐 파라던가 뭐 계란이라던가 돼지고기라던가 뭐 등등 이런 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테마가 됐는데, 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또 관련 수혜주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일단 만약에 한 개를 100원에 팔았다. 근데 갑자기 이런 전쟁 때문에 한 개에 400원이 됐습니다. 곡창지대의 수출길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300원의 차익이 발생하죠. 이것도 원래 이익일 텐데 300원의 추가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고 주가가 폭등을 보여줬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핵심입니다. 자,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기존에는 중국에서 광물을 만약에 받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중국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한다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해 줄게 라고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중국에서 받아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동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이 수혜 기업들이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부각이 좀 됐지만 음극재라던가 분리막, 동박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전혀 못 받았죠. 얘네는 후발 수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나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이 양극재나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2차 전지의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AI, 로봇 이런 곳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 수급이 라고 하는데, 자, 일단 2차 전지 섹터에는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후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일로 수급이 이동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나 이미 투입된 돈들이 많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2차 전지로 다시 수급이 몰린다는 거죠. 자, 이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전 세계 1위가 중국의 CATL입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받는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들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런 종목처럼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 FT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 거래 업체가 FTA 체결국의 기업인가 이것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7626-1822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에넌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후발 종목은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서 매도 익절하고 여기서 기회비용 살려서 종목 매수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둘 다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따로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수혜를 받는지 움직이는지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자,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